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강할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건강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밝고 늘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심리학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독립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독립은 사람들 속에 오래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 없이도 내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능력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해보겠습니다. 왜 집돌이와 집순이가 단순히 게으르거나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내면을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회피가 아니라 정신적 체력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쉽고 재밌는 어른들의 심리 이야기를 전하는 한눈의 마음 톡톡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집이 편한 게 아니라 자극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밖에 좀 나가야 사람이 건강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문제는 밖이 무조건 좋은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소음, 메시지, 약속, 반응, 비교, 눈치.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극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자극을 견디는 방식이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자극의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자극을 받아도 훨씬 더 빨리 지치고 더 오래 여파를 느낍니다. 실제로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화 하나도 오래 남고 분위기 하나도 크게 느끼고 작은 불편도 쉽게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돌이, 집순이 성향의 사람들은 자극을 얕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극을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처리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집은 놀기 싫어서 숨는 장소가 아닙니다. 과부하를 멈추는 장소입니다. 밖에서는 계속 반응해야 합니다. 웃어야 하고 맞춰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그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긴장이 내려갑니다. 생각이 정리됩니다. 감정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스트레스나 불안처럼 높아진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편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서 지치고 어디서 회복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자기 관리에 가깝습니다. 2부, 진짜 독립적인 사람은 혼자서도 감정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혼자서 뭐든 잘 버티고 남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교성도 좋고 항상 밝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가?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야 안심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흔들리고 관심이 줄면 불안해지고 약속이 없으면 내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겉으로는 활발해 보여도 실제로는 타인의 반응에 정서가 묶여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집돌이와 집순이 성향의 사람들 중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왜 가라앉았는지 생각합니다. 오늘 뭐가 나를 지치게 했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진짜인지 순간적인 흔들림인지 구분합니다. 이 과정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자기 감정과 마주하는 일, 그건 생각보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는 내적 통제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감정과 삶의 중심이 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 안에도 있다고 느끼는 힘입니다. 실제 연구들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감과 정신 건강이 더 좋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 없이도 자기 중심을 완전히 잃지 않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잘 견디는 사람은 단순히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누군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공허하다고 아무 관계나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자기 안을 봅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감정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정신적 독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대개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 속에서 길러집니다. 3부, 집에 있는 사람은 관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관계의 양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많이 만나도 정작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늘 함께 있지만 속마음은 나누지 못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몇 사람과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집돌이와 집순이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쪽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여기저기 흩뿌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에 자기를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교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히려 더 신중합니다. 아무에게나 맞추지 않고 아무 관계나 유지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연결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선별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고독과 웰빙을 다룬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내가 원해서 갖는 혼자만의 시간, 나답게 쓸 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감각으로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만 타인에게 과하게 기대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채워지려는 관계는 쉽게 지칩니다. 쉽게 서운해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관계를 결핍이 아니라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혼자가 외롭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덜 집착합니다. 덜 휘둘립니다. 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관계를 못하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덜 끌려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부 고독은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고립됐다. 하지만 고독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람들과 계속 섞여 있으면 생각은 자주 끊깁니다. 내 생각보다 남의 말이 먼저 들어옵니다. 내 기준보다 주변 분위기가 먼저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점점 흐려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누구의 반응도 없습니다. 비교도 줄어듭니다.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생각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싫어하는지, 왜 지쳤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 질문들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고요해야 들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를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사람이 외부 자극에 계속 반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기 생각과 기억, 미래 계획을 정리하는 쪽으로 뇌가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쉽게 말하면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내 안의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저 말에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같은 걸 선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기준에 덜 흔들립니다. 유행에 덜 휩쓸립니다. 비교에 덜 무너집니다. 선택에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 독립의 핵심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 집돌이와 집순이가 가진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 생각을 오래 붙들 수 있는 힘. 그 힘이 쌓이면 판단력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결국 삶의 방향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집에 있음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하는 고독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너지는 고립입니다. 회복하는 고독은 나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맑게 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반면 무너지는 고립은 나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생각을 꼬이게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시간이 만성적인 외로움과 단절로 이어질 때는 우울감이나 수면 문제, 인지 기능 저하 같은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핵심은 집에만 있으면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시간에 자기를 회복하고 있다면, 감정을 정리하고 있다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있다면 그건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 혼자 있는 걸 견디는 힘, 그게 진짜 독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라. 사람을 만나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다. 하지만 모두에게 같은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집이 도망치는 공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있기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휘둘리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밖에 자주 나가느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만이 가진 조용한 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힘이야말로 이 시끄러운 시대의 가장 희귀한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미있는 어른들의 심리 이야기를 전하는 한눈의 마음톡톡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인간관계와 삶의 선택을 더 명확하고 날카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